브라질 북부 어둠 속에 갇힌 한 정글 마을. 촛불 하나에 의지해 공부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고 그 청년의 인생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학교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던 청년이 어떻게 한국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정글 마을의 전기를 밝혔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청년이 지금은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태양광 기술을 가르치는 태양의 학교 선생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브라질 공영방송, 그리고 한국 방송에도 소개되었던 과연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과 한국인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비우 코스타라고 합니다. 브라질 북부 마라냥주 외곽의 정글 인근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정글하면 아마존의 울창한 숲이나 야생동물, 이국적인 자연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에게 정글은 그렇게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정글은 곧 단절이자 어둠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은 국가의 행정구역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인터넷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 병원이 없어 감기조차 무서운 병이 되고 학교가 없어 많은 아이들이 글자도 모르는 채 어른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번도 잊지 못할 사건을 겪었습니다. 제가 9살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일한 불빛이었던 촛불 아래에서 어머니가 주워온 헌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종이에 그려진 도면과 작은 건물 그림이 제 눈길을 끌었던 건 분명히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답고 평온하던 순간은 갑작스럽게 꺼져버린 촛불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파비오, 불이야. 제가 너무 책에 몰두한 나머지 촛불이 천조각에 닿은 걸 몰랐던 겁니다. 불길은 생각보다 빨리 번졌고 다행히 어른들이 재빠르게 진화의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저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촛불 아래서 책을 읽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왜 우리 마을엔 전기가 없을까? 라는 의문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을에도 디젤 발전기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하루에 2~3시간, 그것도 운이 좋을 때만 전기가 들어오는 수준이었습니다. 디젤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공급은 들쭉날쭉했고 결국 전기는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저녁이면 여전히 어둠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촛불 아래서 저마다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현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가 있는 세상은 TV 속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지만 저는 그 세상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세상을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선생님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막막하던 어느 날 한 친척 형이 도시에서 쓰던 중고 태블릿을 고장난 채로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무용지물 같았지만 저는 그 태블릿을 집요하게 고쳐보았습니다. 배터리는 없었지만 가까운 마을에서 얻은 태양광 충전기를 연결해가며 마침내 전원을 켤 수 있었습니다. 와이파이는 없었지만 마을에서 신호가 약간 잡히는 언덕 위 나무 꼭대기에 오르면 아주 가끔 인터넷이 연결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나무 위에서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브라질 기술자들의 영상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추천 영상에 이상한 제목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국 시골 마을의 태양광 자립 프로젝트 한국. 제가 아는 한국은 K-팝과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첨단 국가의 시골이라니 이상한 조합이었죠. 호기심에 클릭한 그 영상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영상 속 마을은 놀랍게도 저희 마을과 비슷했습니다.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 나무로 만든 집, 그리고 전기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한국의 어떤 스타트업과 마을 사람들이 협력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게 되었더군요. 아이들은 밤에도 공부를 하고 어른들은 냉장고로 음식을 보관하며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우리 마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진정한 에너지 덕후가 된 건 태블릿 하나로 나는 전 세계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비록 학교는 없었지만 인터넷은 스승이었고 한국의 기술 영상은 교과서였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가 태블릿으로 한국어 자막이 달린 태양광 설치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어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번역기는 정확하지 않았고 자막조차 자동 생성된 건 엉터리였죠. 그런데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어 하나하나를 노트에 적고 뜻을 찾아가며 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기술뿐 아니라 언어도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처음 제가 태양광 패널 조립 영상을 따라했을 땐 배터리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전기 회로를 잘못 연결해 화상을 입기도 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하지 말라는 말도 수없이 들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지 내 흥미가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나무자재로 지지대를 만들고 밤이면 영상으로 인버터 구조를 분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전지 충전 원리부터 마이크로 컨트롤러 설정까지 하나하나 독학했습니다. 중간중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브라질 기술 커뮤니티에 질문하거나 한국 유튜버에게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엔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많은 이들에게 그저 취미나 시간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가끔은 제게 실망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너 혼자 이런다고 뭐가 바뀌겠니?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 혼자만으론 불가능한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주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NGO, 스타트업, 유튜버, 에너지 관련 단체 등 수십 군데의 말이 안 되는 영어와 한국어 섞인 메일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은 무응답이었고 몇 군데선 정중한 거절의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일을 보낸 지 3달쯤 되었을까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나무 위에서 태블릿을 들고 한국 기술자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와는 다른 알림이 하나 뜨더군요. 낯선 주소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른 내용을 열어보니 믿기지 않는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 메일은 한국의 한 에너지 스타트업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주로 국내 농어촌에 태양광 솔루션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보낸 서툰 메일과 영상 몇 개를 보고 크게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소형 태양광 발전 키트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설치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도 함께 제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자료는 한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해온 한글 공부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DHL을 통해 커다란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태양광 패널, 리튬이온 배터리, 인버터, 연결 케이블, 컨트롤러, 마운트 구조물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엔 한글로 쓰인 매뉴얼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마치 성경이라도 받은 듯 조심스럽게 그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매뉴얼에는 그림과 함께 기본적인 연결 방법, 주의사항, 유지관리 방법이 설명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QR코드가 있어 유튜브 연계 영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노트에 옮겨 적고 사전을 찾아가며 해석했습니다. 모르는 말은 다시 인터넷 커뮤니티나 한국 NGO 직원에게 이메일로 질문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페이지만 해석하는 것도 벅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습니다. 특히나 기술 용어는 반복되다 보니 조금씩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충전 전류, 병렬 연결,
배터리 셀 밸런싱 같은 말들이 저에겐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작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테스트하던 중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인버터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패널을 설치한 각도가 적절치 않아 충분한 태양광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전선을 잘못 연결해 단락이 발생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닐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유튜브 영상 수십 개를 돌려보고 직접 손으로 도면을 그려가며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구조물을 재조정하고 전선을 정비하고 인버터 설정값을 다시 조절하자 드디어 작은 조명등 하나가 켜졌습니다. 딸깍 조명이 켜지는 그 소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마치 세상이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중앙광장 한가운데 설치한 LED 조명을 켰습니다. 지금부터 이 마을은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그 말과 함께 불을 켰을 때 마을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아이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파비우, 내가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서 기술을 익힌 청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꾼 누군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고 낯선 나라, 한국에서 온 기술과 정신이었습니다. 빛이 들어오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냉장고가 돌아가면서 음식 보관이 가능해졌고 휴대폰 충전도 수월해져 외부와의 연락도 원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촛불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저를 이상한 짓 하는 청년으로 여겼던 분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일부 젊은 친구들은 저를 따라 기술을 배우겠다고 나섰고 여성들 중 몇몇은 아이들 교육에도 전기를 활용하고 싶다며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마을의 변화가 아니라 문화의 변화구나. 그리고 그 문화는 한국 기술과 정신이 씨앗이 되어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마을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사실에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안정적인 전력을 갖춘 것은 아니었기에 계속해서 유지보수와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었고 부족한 장비로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축전지가 예상보다 빠르게 방전되기 시작했고 불빛은 저녁 시간이 되기도 전에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충전 오류로 여겼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런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다시 어두운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냐며 불안해했지요. 특히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있었기에 다시 들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조립이나 연결 문제가 아니었기에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고급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대부분의 정보가 전부 한국어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계 번역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고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한 조립 실수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번역기로 해결할 수 없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한국어를 배워야겠다. 단지 기술 습득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직접 배워야 진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단어라도 외우고 한국어 유튜브 자막을 반복해서 듣고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NGO 직원 한 분과 SNS로 연결이 되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부족한 제 한국어를 이해해 주시고 이메일로 매뉴얼을 다시 정리해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덕분에 그동안 유튜브로만 보던 한국 기술 유튜버와의 영상통화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영상통화는 새벽 3시 한국 시간에 맞춰야 했습니다. 인터넷 연결도 불안정했기에 저는 마을에서 가장 신호가 잘 잡히는 언덕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모기떼와 싸우면서 랜턴 하나에 의지해 캠코더를 들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유튜버는 예상과 달리 매우 소탈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몇 가지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셨고 패널 각도와 충전 컨트롤러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내 주셨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고 또 적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머릿속에 새기듯 외웠습니다. 그 통화가 끝나갈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그냥 이름도 없는 정글의 청년일 뿐인데요. 그러자 그 유튜버는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도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전쟁이 끝난 후엔 폐허뿐이었고 전기도 없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의 기술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단지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아픔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힘으로 일어선 나라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뒤 저는 곧바로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축전지 효율 저하와 인버터 내부 발열 문제까지도 그분의 조언과 도움 덕분에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불안해하던 마을 사람들은 안도했고 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젠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제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이야기가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인터넷 기사로 시작했지만 이후 브라질 공영방송 그리고 한국 방송에도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고등학생, 한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 심지어 한국기술기업 대표님까지도 제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습니다. 당신은 그 증거입니다. 그 말은 제 인생에서 들은 가장 따뜻한 말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저 전기를 배우고 싶었던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기술로 마을을 바꾼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제 삶은 다시 한번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메일과 메시지로 응원을 보내주셨고 특히 한국에서는 NGO 단체, 환경단체, 교육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는 있어도 말하기나 듣기는 여전히 서툰 저였지만 그 모든 메시지와 관심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정부 산하의 에너지진흥원이 저를 서울국제에너지박람회에 초청하겠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정글 출신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발표를 한다니요.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NGO와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저는 여권과 비자를 받았고 비행기를 타고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박물관 같았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무인 안내 로봇, 깔끔하고 조용한 대합실 모든 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그 공항에서 처음 만난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택시기사분은 서툰 제 한국어에도 귀를 기울이며 마을 이야기를 듣고선 정말 멋진 청년이에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직원분들은 친절하게 도와주셨고 음식점에서는 한 청년이 제게 김치 먹는 법을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에너지 박람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많은 부스와 전시물, 최첨단 태양광 기술,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발표자들 속에서 저는 작은 존재였지만
오히려 그런 위치가 제 이야기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서 온 파비오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제 발표는 유창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진심을 담아 들어주셨습니다. 한국 덕분에 저희 마을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어둠이 아닌 빛 아래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날 발표가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한국 어르신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도 당신처럼 배웠어요. 배움엔 국경이 없지요. 그 말은 제게 또 다른 선물이었습니다. 기술을 통해 배운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람회 이후 저는 한국에서 며칠간 머물며 에너지 관련 스타트업을 방문하고 실제 태양광 패널 생산 과정을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회사에서는 저의 태양의 학교 프로젝트에 후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회사는 중고 태양광 부품들을 정리해 보내줄 수 있다고 했고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브라질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태양의 학교 설립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교실로 만들고 그 안에는 기본적인 조명과 태블릿 충전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한국 NGO의 지원으로 태블릿 몇 대를 기증받았고 한글 교재도 몇 권 받았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전기의 원리와 환경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빛입니다. 한국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빛이요. 빛이. 아이들이 웃으며 대답할 때마다 저는 벅차오릅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언젠가 남미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남미 오지 곳곳에 태양의 학교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 한국이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기술은 혼자선 의미가 없지만 함께 나누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국을 기술 강국 그 이상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끈기와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로요. 한국의 기술은 단지 수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